그러니까 급발진이 구조적으로 없진 않아요. 근데 물론 그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슈된 것들의 대부분은 급발진이 아닌 경우가 많았고, 실제 급발진의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얼마 전에 제가 본 건데, 이발 뭐야?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스타리아 2.2 디젤 급발진 상황이에요. 이분은 다행히 침착하게 브레이크를 밟고 이제 비상등이 들어와서 오류가 뜰 때까지 기다렸다가 중립으로 놓고 이제 정진하신 거예요. 이게 급발진이에요. 특히 내연차는 이 급발진이 구조적으로 이미 많이 밝혀져 있어요. 이런 부분들,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네. 뭐야? 근데 다행히 오히려 이 급발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인지하고 있으신 분들은 급발진을 경험은 하지만 사고를 잘 당하진 않으세요. 아니까. 그래서 사실 캠페인을 해야 된다는 거지. 급발진이 나서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근데 급발진 사고에서 제조사가 그 인정하냐 하지 않는 부분은 급발진이 났냐 안 났냐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좀 잘 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급발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급발진 사고를 우선 쳐야 돼. 우리는 왜냐면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아는 거니까. 급발진 사고가 됐을 때 그러면 네가 브레이크, 왜냐하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제조사가 제시해주는 이게 안전 솔루션이거든요.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안전 솔루션이란 말이야, 브레이크가. 근데 네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안 섰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문제인 거거든. 사실 급발진을 했냐 안 했냐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그런 모든 오류 상황에 대비해서 브레이크라고 하는 안전 솔루션을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거야, 제조사는. 근데 네가 그럼 브레이크를 밟아서 안 섰냐 이거야, 얘가. 근데 대부분의 경우 브레이크를 안 밟거든. 그럼 브레이크를 안 밟는 이유가 뭘까? 브레이크가 안 듣는다고 생각해. 이게 문제예요. 첫 번째. 자, 급발진이 뭘까요? 급발진이 뭐죠? 우리가 급발진을 정의합시다.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는데 차가 최고 RPM까지 솟구치는 현상이죠. 이 상태에서 기어가 물려 있으면 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자, 즉 급발진 상황이 여러분들한테 닥쳤어. 아까 그분처럼. 그러면 내가 일상 주행할 때 차를 세우는 정도로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가 들을까 안 들을까? 계속 악셀을 밟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요. 자, 악셀을 계속 밟고 있어요. 악셀을 밟고 있는데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어. 바로 서요? 쉽게 쓸까? 악셀을 떼지 않고 악셀을 끝까지 풀악셀을 밟고 있는데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차가 쓸까? 쓰는데 오래 걸려요. 쓰는데 오래 걸려. 내가 생각한 것보다 오래 걸려서 쓴다고. 특히 처음에 차 속도가 줄어드는 게 내가 평소에 알고 있는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속도로 줄지 않아요. 별로 차이를 몰라, 처음에는. 그러니까 풀브레이킹을 해도 그랬다니까. 악셀을 계속 밟고 있는 거잖아. 내가 실제로 밟고 있지 않지만 급발진 상황이라는 게 얘가 풀악셀을 밟고 있는 거랑 동일한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때 아무리 풀브레이킹을 해도 처음에는 이게 바로 차가 감속되는 느낌이 안 나요. 별로 감속이 안 돼, 처음에는. 근데 계속 꾹 밟으면 이 압력이 계속 들어가면서 차가 쓰기 시작해. 근데 내가 브레이크를 밟은 시점에서 내 경험과 달라. 이 소린 뭐냐? 차가 안 선다고 생각해. 그러고 나서 브레이크를 놔버려요. 브레이크를 놔버려,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놔버리고, 그럼 그 다음에 사람이 뭘 하냐? 조향을 해서 피하려 그래. 이래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급발진이어도 이렇게 되면 급발진 사고로서 인정이 안 돼요. 왜? 당신 브레이크를 안 밟았잖아. 브레이크를 밟으면 쓰거든, 진짜로. 근데 브레이크를 밟으면 서요, 진짜로.
브레이크를 밟으면 쓴다. 진짜로 서. 근데 내가 풀브레이크를 밟은 순간 차가 안 서는 것 같아. 실제로 그 순간에는 거의 속도가 안 줄어요. 그때는. 근데 계속 밟고 있으면 이 압력이 계속 들어가면서 그 유압이 더 그 압축되면서 이 디스크를 잡아요. 그러면은 서요, 그때부터는. 근데 그 쓰기 시작하는 게 우리 인지에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바로 서야 되는데 얘는 안 서, 처음에.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왜 안 서? 그리고 밟았다 뗐다를 하지 않나? 아니면 안 쓰네? 브레이크도 먹통이네? 라고 생각을 해. 브레이크도 먹통이라고 생각을 안 밟아. 그리고 조향만 해서 어떻게 조향만 해도 그게 서? 안 서. 이미 여기 급발진이 일어난 건 뭔가 고장이 난 거야, 차가. 고장이 났을 때 뭐라고요? 안전 솔루션을 제조사가 제공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제조사는 할 말이 있는 거야. 우리가 제공한 안전 솔루션을 네가 안 했잖아.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된다. 자, 전기차의 급발진은 내연 차량 양상이 다르고요. 사실상 급발진이 되지 않아요. 전기차는. 구조적으로 전기차는 급발진이 될 수 없어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컨텐츠를 좀 길게 한번 준비할 건데 급발진과 좀 달라요. 형태가. 전기차는 구조적으로는 급발진이 날 수 없는데 급발진은 아니지만 좀 이상한 현상이 생기긴 해요. 근데 그거를 급발진과 비슷한 카테고리에 넣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전기차 시대가 되면 전기차에 대한 운전 면허의 그 커리큘럼이 갱신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정비 같은 경우도 전기차에 대해서 따로 정비 커리큘럼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오닉 6 유령 가속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구형에서 나중에는 개선이 다 된 거예요. 지금은 이렇지 않는데, 그러니까 급발진이 아니고 얘가 가다 서다 가다 부들부들 섰다 갔다 가다 서다 이래. 여러분, 전기차는요 구조적으로요 모터 컨트롤 유닛이 고장났다. 그러면 모터가 아예 안 돕니다. 급발진이 아니고 모터가 아예 안 돌아요. 왜냐면 120도 위상 펄스를 정확히 내줘야 차가 돌기 때문에 그 120도 위상 펄스가 어긋나는 순간 모터가 안 돌아요. 자동차, 내연차랑 달라요, 아예. 그 모터가 도는 원리 자체가. 예.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런 유령 가속, 가다 서다 이상한 그런 걸 할 수 있느냐? 얘는 멀쩡해. 어떤 경우냐면, 자, 얘는 멀쩡해. 얘는 오케이. 얘도 멀쩡해. 근데 노이즈가 꼈어, 이 선로에. 데이터 통신 선로에 노이즈가 껴서 얘의 파라미터가 이상하게 들어갔어. 그러면 얘가 이상하게 동작을 해요. 얘는 멀쩡하거든. 예, 주파수만 이상하게 주는 거거든. 자, 그런 경우에 소위 유령 가속이라고 하는, 근데 이거는 풀악셀 때리진 않아요. 왜냐면 계속 노이즈에 따라서 값이 쓰레기 값이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 근데 그렇게 쓰레기 값이 왔다 갔다 할 때 솔루션이 있죠. 첫 번째, 노이즈 차폐해야죠. 뭔 소리냐? 이때 이 차량은 지금 현존하는 차량보다 EMI 대책이 더 떨어진다는 소리죠. 그리고 차폐한 다음에 뭘 하면 될까요? 그런 상황, 그런 이상한 상황에 대한 그 교정 알고리즘이 들어가면 되죠. 네, 그렇게 이거는 지금 차량들은 해소가 된 문제인데 이때 구형 아이오닉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좀 다르죠? 이 모터 컨트롤 유닛이 고장나거나 이상할 때는 오히려 안전해요. 얘가 안 도니까. 근데 얘네 둘 다 멀쩡하거나 얘는 멀쩡한데 얘가 고장났다? 그러면 이제 이상한 짓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급발진은 아니지만 이상한 급발진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근데 그게 유지되지 않아요. 값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노이즈 쓰레기 값이라는 건. 그래서 이런 가다 줄었다 이상한 이런 형태의 유령 가속이라고 하는 이 형태가 전기차에서 나올 수 있는데 이때는 뭘 보면 되느냐? 이 사이 통신 선로의 노이즈 첫 번째 사고 시에 확인할게. 그리고 모터 컨트롤 유닛이 멀쩡할 거예요. 이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럼 얘 볼 필요도 없어. 멀쩡하니까. 누굴 보면 돼? 얘를 보면 돼. 얘가 고장이 났거나 얘에서 일로 나가는 데이터가 이상하면 이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문제점에 대한 사고 분석과 진단을 하기가 전기차가 더 좋아요. 그리고 이 대책이 명확해. 대책이 명확해서 그러면 원인 포인트가 딱 정확하잖아. 두 군데밖에 없잖아. 이 원인의 포인트가. 노이즈 원인이 생기는 거는 이거예요. 모터와 배터리예요. 전기차의 노이즈 원은 기본적으로.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포나 EV만 해도 150kW. 나 글씨 왜 이렇게 못 쓰니 갑자기. 150kW예요. 배터리가 64kWh예요. 요새 건 더 크죠? 이거를 여러분 이 전류량을 생각해봐요. 그 전류가 그냥 도선을 지나가기만 해도 그 주변은 다 뭐예요? 그 자기장이 어마무시한 자기장이 생겨요. 네. 노이즈가 존재 안 할 수가 없어요. 전기차는 노이즈 덩어리예요. 그래서 그때 보여드렸잖아요. ECCU에 막 PFC 막 액티브 PFC 막 이따만한 거 들어가 있고 EMC, EMI 필터가 막 인덕터가 이만한 게 막 박혀 있고 캐패시턴스가 막 이렇게 있고 그거 다 왜 그러겠어요? 다 노이즈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이때는 그 노이즈를 차마 차폐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 그 차폐가 안 되더라도 노이즈가 들어갔을 때에 필터링 알고리즘이 있으면 됐었는데 그게 부족했었던 거고 이거는 실제로 그 리콜로 해결이 됐습니다. 리콜로 차폐하고 교정 알고리즘이 추가됐어요. 이건 리콜로 해결이 됐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차들은 이 문제가 없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전기차들은 이 급발진은 구조적으로 어렵고 이 유령 가속이라는 현상은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건 역시 브레이크를 냅다 밟고 있으면 쓴다. 네, 브레이크를 냅다 밟고 있으면 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 물론 급발진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전기차로 가면 급발진 사고는 줄어들 겁니다. 일단 전기차는 구조적으로 급발진이 어려워요. 그리고 급발진이 아니죠. 그런 형상이 나타나지지만 뭐 유령 가속 막 가다 서다가 느려졌다 빨라졌다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좀 더 대응하기가 수월해요. 그런데 어쨌든 급발진 내연차에서 급발진은 없을 수가 없고요. 급발진이라는 게 어쨌든 이런 형태로도 존재는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급발진은 어차피 되는 거야. 그거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뭐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급발진을 세우는 방법은 무조건 존재합니다. 이미. 그래서 이 방법을 근데 이거는 사람이 이거를 학습되거나 아는 사람은 이걸 할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이런 학습이나 캠페인 없이 이거를 그 당황한 상태에서 적용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이 급발진 방어에 대한 브레이크 우선 밟기 같은 캠페인성 그런 운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게 좀 어떤 뭐 국가기관에서 하면 더 좋고 국가기관에서 할 수 없다면 우리 뭐 자동차 유튜버들이라도 좀 앞장서서 이런 캠페인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그 연휴가 끝나는 날부터 캠페인 영상을 좀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캠페인에 동참을 해주시면 우리가 급발진 자체는 어쩔 수 없다 치지만 급발진 사고는 많이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급발진 사고를 많이 막아서 이제 좀 더 우리가 자동차를 영위하는 그런 생활을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번에 좀 많이 생각을 했어요. 네.